자, 유치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지 171페이지입니다. 네. 지각 좀 하지 마세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네. 네. 아침에 나 들어왔을 때 여러분도 안 계시면은 제가 이제 반성을 한단 말이에요. 어? 내가 뭐 잘못했구나. 근데 지각이었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죄송하다고요? 예, 괜찮아요. 다들 지각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1번. 자, 유치권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 자, 지금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은 유치권 안 됩니다. 물건 들고 도망갑니다. 자, 2번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으로 인한 경우다. 자, 지금 불법으로 점유를 하셨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는 적법 점유가 필요하죠.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유치권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자, 3번 유치권 배제 특약. 이거 일단 유효고요. 이 특약은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제3자도 주장 가능하다고요. 제3자도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죠. 자, 4번 유치권 배제 특약. 이것도 결국 계약이죠. 이것도 결국 법률행위죠. 여기다가 조건 붙여도 됩니다. 5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소극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피담보 채권 소멸 시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3번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 3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선다에 뭐가 보이죠? 찾아보세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고 하죠. 이러면 유치권 바로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문장 끝에 가보시면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1번 정답. 자, 2번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매수인한테다가 소유권을 이전시켜 줬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매매 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가지고 유치권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매매 대금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매매 계약에서 생겨난 채권이죠. 결련성 인정돼요, 부정돼요? 부정됩니다. 유치권 할 수 없어요. 자, 3번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상황인데 유치권자가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습니다. 채권 전액이 다 변제됐다고요? 일부만 변제됐다고요? 일부만 변제됐다는 거죠. 그래도 유치권은 목적물 전부의 효력 다 미칩니다. 이런 걸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효력은 쪼개지지 않는다. 효력은 쪼개지지 않는다.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유치권의 효력은 전액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다 미쳐요. 4번 뭐가 보이죠? 권리금 보이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권리금 안 됩니다. 자, 5번 유치권 배제 특약이 들어갔고요. 이때 이 유치권 배제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 아니요. 제3자도 주장 가능. 1번 정답. 5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고 타인의 물건입니다. 이까지 괜찮죠. 근데 지금 점유가 불법으로 인한 경우죠. 유치권 안 됩니다. 2번 유치권자가 소유자로부터 승낙도 안 받고 유치물을 멋대로 임대해버렸다는 거죠. 목적물을 멋대로 임대한 건 이 무단대여거든요. 이건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에 대한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죠. 자, 3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상실돼 버렸습니다. 상실됐으니까 유치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점유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지금 3번은요.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회복할 수도 있는 상황이냐. 이거 자체가 지금
점유가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건 아니에요. 회복된 건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유치권이 인정될 수는 없죠. 맞아요. 3번 정답입니다. 4번 또 나왔죠. 4번 또 나왔죠. 뭐예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는 유치권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5번 지문은 안 보셔도 됩니다. 5번 지문은 지금 문장 끝에 보시면 제367조라고 돼 있죠. 이 조문 숫자가 틀렸다라고 낸 지문인데, 예, 이것도 설명하면은 또 여러분들 또 멘탈이 또 나가버리기 때문에. 예,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 없어요. 이게 안 보셔도 된다는 거죠. 이거 하면 집에 갈 거죠? 아닙니다. 보지 마세요. 5번 보지 마세요. 자, 내려가면 7번 틀린 것을. 1번 선다에 뭐가 보이세요? 단어 찾아보세요. 7번 선다의 1번. 7번 문제의 1번 선다. 보증금이죠. 보증금. 보증금 나오면 유치권 안 됩니다. 자, 따라서 보증금 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이 생겼다는 거죠. 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임차인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자, 둘이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임대차 계약에서 정했던 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임대인이 제대로 목적물을 제공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못했다면 이거는 임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의무, 계약을 위반한 거죠. 계약을 위반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임차인이 갖게 되는 손해배상 채권, 이건 물건에서 생긴 거예요? 의무 위반으로 생겨난 거예요? 의무 위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2번 선다 같은 경우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생긴 거 아닙니다. 2번 정답. 자, 3번.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됐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 부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독립된 건물이 생겨났는데 문제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됐다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건물이 수급인 거라는 거예요. 갑이 야,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 짓고 싶다고 을한테 공사 맡겼어. 그럼 을이 이제 공사하겠죠. 건물을 짓겠죠. 그럼 이 건물은 갑이 지은 건물이에요? 을이 지은 건물이에요? 누가 지었죠? 을이 지었죠. 그죠? 갑이 공사 맡겼고 수급인 을이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에서 이 해당 건물이 수급인의 어떤 노력과 수급인의 재료로 지어진 건물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은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수급인 소유, 수급인 을 소유의 건물. 그리고 나서 이제 갑한테 공사비 받으면서 을이 갑한테 건물 도로 넘겨주겠죠. 근데 여기서 갑이 공사비를 안 준다. 그럼 을이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서 해당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가? 그렇죠. 유치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유치권 할 수 없죠? 공사비 못 받았는데? 자기 거라서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거라서. 자, 만약에 도급 계약을 했지만 여기서 특약을 맺어가지고 도급계약 특약을 맺어가지고 이 건물은 수급인이 신축하는 건물이나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 갑에게 귀속시킨다 라고 특약을 맺었다면, 이렇게 특약 맺었으면은 을이 지은 건물이더라도 특약으로 인해서 이 건물은 도급인 갑의 소유로가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계약 형태면
갑이 공사비를 안 줄 때 을이 유치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할 수 있겠죠. 자기 거니까요. 타인 물건이라서. 네, 이런 경우라면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판례에서 나오는 문장인데 지금 이 문장에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라는 요 말이 나오는 요 표현은 건물이 수급인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자기 거기 때문에 유치권 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또 나오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또 나왔죠. 안 됩니다. 유치권 안 된다. 자, 5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해서 점유가 상실당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점유가 상실됐으니까 당연히 유치권은 끝납니다. 다음 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유치권 옳은 겁니다. 목적물에 대해서 지금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채권이 성립했다라는 거죠. 자, 유치권이 되려면은 점유 취득이 먼저여야 돼요. 채권 성립이 먼저여야 돼요. 순서 상관없다 그랬죠. 순서 상관없이 유치권은 둘 다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2번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의 일부를 변제했다라고 했죠. 일부를 변제했다. 자, 그러면 일부만 변제가 된 거니까 유치권은 여전히 전부에 다 미치는 거지. 일부가 소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불가분성. 자,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아요? 진행이 돼요? 진행됩니다. 소극적인 거라서. 자, 4번입니다. 유치권자는 자, 지금 유치물 가지고 직접 변제에다가 충당한다라고 돼 있죠. 이런 걸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그러죠. 물건으로 바로 변제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법원에다가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법원에 청구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이거 내가 가져야지. 그건 안 됩니다. 자, 5번 공사업자 을에게 건축 자재를 납품했고요. 그럼 결국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매도인으로서 갖는 매매대금 채권이란 말이죠. 매매대금 채권은 매매 계약상 생겨난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5번 정답 11번 문제 옳은 것은 유치물의 과실이 금전이네요. 유치권자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실 수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수취해가지고 다른 채권보다 먼저 충당시킬 수 있다. 1번 바로 맞고요. 자, 2번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했죠. 보존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럼 이때 그 주택 거주가 대표적인 예시였고 해도 괜찮은데 주택 거주할 때 공짜로 거주하는 거예요? 사용료는 내야 돼요? 사용료 내야죠. 그래서 차임 상당의 이득은 반환해야 돼? 반환 안 해도 돼? 그럼 반환해야 되죠. 반환할 의무가 없다?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건물 공사대금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를 하는 그 동안에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 자,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소극적인 거고요.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4번 뭐가 보이죠? 권리금 보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고 근데 둘째 줄에 저당권 등기가 먼저 돼 있었어요. 그럼 이거 유치권이 빨랐어요? 늦었어요? 빨랐다 늦었다? 빨랐죠. 뭐보다 빠르면 된다? 압류보다 빠르면 되죠. 압류. 저당권 설정보다 빠른 거 빠르냐 늦었냐 상관없고 압류보다 빠르면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줄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게 바로 압류를 말하는 거고 그 압류가 되기 전에 지금 유치권을 취득했으니까 이때는 빠르게 성립한 유치권이고 그 유치권을 가지고 자 둘째 줄 중간에 경매 절차 매수인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유치권에 물상대위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물상대위 안 되고 우선변제 못 받습니다. 2번 일부에도 유치권 성립이 됩니까? 일부만 유치해도 돼요? 돼요. 목적물 일부에 가능한 거. 일부에 성립 가능한 권리.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 용익물권이 있어요. 용익물권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일부 성립 다 되죠.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그리고 임차권 있죠. 임차권으로 빌릴 때도 전부 다 안 빌려도 돼요. 일부 임차권 빌려도 돼요. 그리고 또 유치권 일부만 유치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응이라 그랬죠. 일부 성립되는 것도 다 이응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예. 그 제가 이제 일부 왜 되냐, 일부 성립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응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응. 사람들이 이렇게 이응이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막 웃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응, 여기도 이응이잖아요. 그죠? 일부에 성립하던가. 예. 그러니까 일부 소유권 돼야 안 돼요? 소유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시읒이라서. 시읒이라서 안 되죠. 일부 저당 잡기. 일부 저당 잡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지읒이잖아. 안 됩니다. 일부 소유권, 저당권 다 안 되고, 용익물권, 임차권, 유치권. 예, 일부만 빌리기, 일부만 유치하기 가능합니다. 자, 3번입니다. 피담보 채권 양도. 자, 채권을 양도했고 목적물을 인도시켰으면 유치권을 이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부종성이라 그래요. 여기서 피담보 채권이 주된 것이고 유치권이 종된 권리인 거죠. 부종성, 이전될 수 있습니다. 4번 유치권자도 경매 청구할 수 있고요. 5번은 법원에서 간이변제 충당을 허가했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원에서 허가 내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봐야 돼요? 법률 규정으로 봐야 돼요? 이거 법률 규정이에요. 판결과도 같은 효력입니다. 법률 규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5번이 틀렸고요. 자, 뒤에 15번을 풀고 싶지만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예, 물어본 적이 없어서 요 관련된 법리는 보실 필요가 전혀 없겠고요. 17번 바로 갑니다. 17번. 자, 유치권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자기 소유 물건이죠. 자기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기가 안 된다. 2번 또 나왔죠.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를 못합니다. 3번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시키기로 특약을 맺으셨죠. 그거 할 수 있죠. 배제 특약 유효입니다. 자, 4번입니다. 채권이 발생한 후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하셨군요. 채권 발생과 점유 취득의 순서는 상관없고 전부 다 유치권 성립됩니다. 5번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임대를 한 거잖아. 그럼 이거 의무 위반이에요. 유치권자가 유치하던 물건을 자기 멋대로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갑의 건물을 을이 유치 중이었어요. 그럼 자기가 유치권자면은 자기가 직접 유치물을 보관하든지 제3자한테다가 보관시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유치하던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자기 멋대로 임대차를 해버리는 거는 목적물에 대한 무단대여, 의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권자 을이 자기 멋대로 병한테 임대차로 빌려주게 되면은 병이 임차인으로 사용을 할 텐데 이거는 적법점유예요. 적법점유로 볼 수 없어요. 적법한 점유로 볼 수 없다. 의무 위반된 점유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병이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소유자 갑한테다가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대항. 자,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의 그 점유는 소유자한테다가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거다. 아닙니다. 적법하지 않아요. 5번 틀렸습니다. 내려갑니다. 19번 틀린 것은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됐고요. 유치권자가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럼 둘째 줄에 유치권자가 받아야 되는 그 유익비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속에 들어갑니다. 비용상환 청구권도 유치권에 있어서 결련성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돼야 안 돼? 돼요? 돼야 안 돼요? 돼요? 예? 돼야 안 돼요? 돼요? 예? 71페이지요. 71페이지요. 엑기스 71페이지요. 확인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71페이지요. 71페이지 오른쪽에 결련성 인정채권, 부정채권 있죠. 여기 인정채권 첫 번째 나오는 게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필요비든 유익비든 유치권 결련성 인정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도 비용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상환 청구권도 피담보 채권 속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만약에 자 갑이 뭐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을이 공사를 했어요. 그럼 처음에 을이 공사비를 받아야 되고 공사비 채권도 결련성 인정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공사비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가지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어요. 자, 근데 유치권 행사를 하다가 그 건물을 보관하면서 비용을 또 투입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비용도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있죠. 그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 채권. 그럼 이 경우는 을이 처음에 갖고 있던 공사비 채권에서 플러스 비용상환 채권이 다 더해져요. 그래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속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채권이 불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유치권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다세대 주택 창호 공사를 완성했고요.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받기 위해서 그중 한 세대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부를 다 점유하든 한 세대를 점유하든 일부를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세대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가 지금 인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사건이면 이거 한 번 나온 적 있는데요. 이거 엑기스 잠깐 보고 갑니다. 자, 엑기스 이건 74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엑기스 74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위에 15번 사례가 있습니다.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서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 수리하는 공사를 하셨다. 전체 수리. 지금 건물이 있는데 201호죠.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2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고 1층과 2층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01호하고 있죠. 201호 그 다음에 202호 여기를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을이 소유하고 있죠. 그죠? 자, 을이, 자, 201호 201호를 을이 소유하고 있고 을이 소유한 201호, 202호에 대해서 갑이 공사를 창호 공사를 했고요. 갑이 그러면은 201호에 서 받을 돈이 3천 202호에 대해서 받을 돈 3천이라. 그럼 일단 갑이 을로부터 받아야 되는 피담보 채권의 총액은 6천이겠죠. 근데 요 사례는 어떤 거냐면 요런 상태에서 자,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갑이 점유를 하는데 전부 다 점유한다고요? 한 세대만 점유한다고요? 한 세대만 점유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점유하는 201호 있죠? 갑이 점유를 하는 저 201호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갑의 유치권 효력은 201호에만 있는 거다. 201, 2호 전부에 다 있는 거다. 201호에만 있는 거다. 201호 유치권이다. 201호 유치권. 이게 그 유명한 201호 유치권. 201호 유치권. 그럼 여기서 갑이 경매를 청구한다면 201, 2호 전체 경매 청구가 되겠어요? 201호만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201호만. 그래서 갑의 유치권은 201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갑의 그 유치권은 3천만 원 받을 때까지 유치권이에요? 6천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이에요? 그건 6천 다 받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보시면은 갑은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한 유치권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치권이 201호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번 갑의 유치권은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 6천만 원 그거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럼 문제로 돌아와 보세요. 지금 2번 선다에서 19번 문제 2번 선다에서 다세대 주택 창호 공사를 완성하셨고요. 이때 공사대금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세대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피담보 채권 나머지 잔액 전부를 목적으로 하여서 한 세대 점유하는 형태로도 유치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 신축됐다고 돼 있죠. 이런 말 나오면 건물이 누구 거? 수급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4번입니다. 유치할 수 있는 건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됩니다. 유가증권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것도 유치권의 목적 대상입니다. 자, 5번입니다. 보존 행위로서 사용하는 거. 이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보존을 위한 사용입니다. 자, 저당권이 나오죠. 엑기스 겁니다. 엑기스 74페이지서부터가 바로 저당권 되겠습니다. 자, 저당권 성질부터 보겠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해서 처분의 권한을 가진 자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번 한 필에 일부에다가 저당권 할 수 있냐는 거지. 돼, 안 돼? 안 됩니다. 일부 저당 안 된다. 3번 저당권을 양도한다면 물권적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해도 돼요.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한테까지 뭐 동의를 받아야 되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2번 저당권 성립의 당사자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채무자 말고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당권 설정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채무자만 담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죠. 이때 제3자가 누구냐? 물상 보증인이에요. 2번 담보 물권의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의 저당권 등기 무효입니다. 저당권 등기는 채권자 명의로 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3번처럼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자와의 사이에서 3자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제3자 명의로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가 됩니다. 자, 4번 저당권 설정 계약도 계약이죠. 그러니까 였다가 적권 붙여도 돼야 안 돼요? 돼요. 다음 페이지. 자, 저당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거는 저당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거, 그건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 반환 청구는 안 되는 거죠? 점유 안에서. 맞아요. 자, 2번입니다. 저당권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예,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 자, 자, 저당권 설정 내도시도자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이 아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진 거죠. 나대지 담보물 가치가 하락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환가치 실현 방해가 되니까 저당권자가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위조해서 등기한 거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잖아. 그럼 이건 침해당한 게 소유권 침해당한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말소 청구는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내려갑니다. 피담보 채권이요. 자, 피담보 채권은 여러 가지 채권이 있을 수 있고 꼭 금전 채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번 장래 특정 채권. 나중에 확정될 채권도 저당권 채권이 될 수 있죠. 이런 걸 근저당이라 그러죠. 불확정 채권 담보. 조금 이따 만날 겁니다. 근저당. 자, 3번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 속에는 원본, 이자, 위약금, 그리고 1년치의 지연배상금, 끝으로 실행비용까지가 포함됩니다. 자, 4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가 됐죠. 그럼 채무자는 돈 갚을 때 원금도 다 갚아야 되고 지연배상금 전체도 싹 다 변제를 해야 되죠. 자, 그래야 저당권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부종성. 자, 부종성은 피담보 채권이 주된 것이고 종된 권리가 저당권이다라는 내용이죠. 피담보 채권과 분리시켜서 따로 떼서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 2번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로도 못하죠. 저당권은 항상 피담보 채권과 붙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채무자가 변제를 했다든지 아니면 시효가 완성돼서 피담보 채권 자체가 없어질 수 있죠.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다 없어지죠. 말소 등기 안 해도 다 없어집니다. 자, 다음 오른쪽 갑니다. 6번 보세요. 저당권 객체. 저당권 객체. 지분에다가도 저당권 설정해도 되고요. 자, 뿐만 아니라 2번과 3번에서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역권 안 된다 그랬어요.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은 안 됩니다. 자, 4번 광업권이나 어업권도 물권들이거든요. 특별법상의 물권들인데 여기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5번 등기가 된 임목, 등록된 건설기계,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데, 자, 6번 나오고 있네요. 지역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건물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저당권 효력은 일단 부합물에 미치죠. 자, 1번 같은 경우,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물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 이후의 부합물이죠. 효력 다 미칩니다.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부합물이든 후에 부합물이든 효력은 다 미치죠. 3번 증축돼서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이라고 돼 있죠. 증축됐고 독립적 효용이 없다는 거는 가서 합쳐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부합물인 거죠. 저당권 효력은 다 미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저당권 효력은 뿐만 아니라 종물에까지도 다 미치는 겁니다. 종물에도 미친다. 자, 또한 저당권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다 미치죠. 자, 5번에 보시면 건물 저당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상권에까지도 다 미치고, 자, 6번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 임차권에까지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자, 7번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에서는 전유 부분의 저당권 설정됐을 때 대지 사용권까지. 대지 사용권도 토지 사용권입니다. 여기까지 저당권 효력이 다 미칩니다. 자, 8번입니다. 저당권 효력이 이런 부합물 종물 종냉 권리에 미친다라는 그 규정 자체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처럼 설정 이후에 부합된 물건에는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치는 걸로 하세. 예, 그렇게 약정할 수도 있죠. 10번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 효력이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 걸로 하자. 예,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약정 있죠. 이거를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고 싶죠. 그럼 등기가 돼야 됩니다. 특약 등기 돼야 됩니다. 내려갑니다. 9번 토지 저당권입니다. 토지 위에 첫째 건물, 둘째 그 밑에 농장, 이런 것들에는 토지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치죠. 왜냐면 건물하고 농작물은 토지하고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안 합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수목입니다. 수목은 부합된 수목은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근데 지금 여기 3번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전세권자가 식재한 수목,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물건으로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서 말하는 토지에 매설되어 있는 유류 저장 탱크, 이거 부합물로 봐요. 이거는 부합물이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내려갑니다. 9번 차임채권이요. 이거 법정 과실입니다. 과실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건 압류 후에 미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되기 전 그 목적물에서 생기는 차임채권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압류 이후의 과실이죠. 여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자, 10번 내려갑니다. 물상대위권이요. 자, 물상대위권은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금, 뭐 혹은 토지수용 보상금, 이런 것들인데요. 일단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거는 목적물이 소실됐고 그로 인해 설정자 쪽에서 화재 보험금을 받을 예정인데, 그러면 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상대위를 하려면은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압류가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단락 보시면은 설정자에게 그 금전이 먼저 인도가 돼버린 후죠. 먼저 돈 다 받아 갔는데 뒤늦게 저당권자가 압류를 했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물상대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서 만약에 저당권자 말고 제3자가 압류한 경우도, 제3자가 압류를 했던 경우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근데 4번입니다. 매매대금에다가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매매계약으로 소유자 바뀌어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영향 없어요. 소유자가 바뀐다고 해서 뭐 저당권자가 뭐 손해가 생기냐,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저당 잡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이 이 토지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아요. 자,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병한테 소유권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갑은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매매 대금을 받으셨겠죠. 그럼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하는 경우는 저당권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물상대위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으로 바뀌었다? 저당권에 영향 있냐? 전혀 없다는 거죠. 여전히 토지를 저당 잡고 있고 돈 못 받으면 경매를 청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요.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갑 소유 토지에 을이 저당권자로 들어왔는데 이 토지가요 수용됐다는 거죠. 국가에 의해서 수용이 돼버리면 국가가 토지를 원시 취득해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해.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수용 보상금 내놔라. 이 보상금에다가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매매대금에다가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맥락에서 5번에 보시면은 저당권 목적 토지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보상금에다가 물상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단어는 보상금이라고 돼 있지만 잘 봐야 되는 건 둘째 줄 중간에 협의 취득됐다는 표현이에요. 협의로 취득됐다는 건 강제 수용이에요? 매매로 가져간 거예요. 매매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단어는 보상금인데 그 성격상 강제 수용 보상금에 가깝다, 매매대금에 가깝다. 매매대금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고 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12번에 보시면은 제3취득자가 나오죠. 제3취득자. 자, 제3취득자는 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혹은 전세권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입니다. 소지전. 따라서 동그라미 1번에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의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라고요? 제3취득자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는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들도 포함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제3취득자 권리 세 가지 봐주세요. 첫째, 경락받을 수 있다. 둘째, 대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비용을 받아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저당권의 일반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